당신은 왜 특정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를 원할 때도 당신의 마음속의 공간을 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계속하고 새로운 경험으로 바쁘게 지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들은 과거의 유령처럼 남아 조용한 순간에 재포장됩니다. 파이점점은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이 무작위가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무의식적인 신호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단순히 논리적 정보를 처리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으로 고발된 것, 해결되지 않은 것, 때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 때로는 의미가 있는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에 끊임없이 나타나면 그것은 당신 사이에 숨겨진 심리적 연결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의 무의식에 대한 정의 개념은 우리 모두가 개인을 넘어서는 공유 경험, 상징 및 감정에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우리의 더 깊은 부분에 스스로를 각인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메시지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반복되는 생각은 우리가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감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 후회, 감탄 또는 붕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에 관계없이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당신의 무의식이 여전히 이유 때문에 그들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의미 없는 것을 재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게를 다지고 있는 것, 인정해야 할 사항을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미완성 감정적 에너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 만남 또는 심지어 도망가는 순간이 강한 감정적 책임을 지는 경우 그들은 각인을 남깁니다. 무의식은 의식적인 마음이 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났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활성화되어 있으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즉시 당신의 순간, 사람, 느낌으로 즉시 다시 운반한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마인드 스토어는 감정적 클러스터에서 경험을 저장하고 단일 반화세가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에 남아있다면 당신을 연결하는 감정적 실이 완전히 잘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자신이 나타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마음은 상징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수어, 욕망, 심지어 과거의 상처와 연관시킵니다. 때로는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원형이며 당신 안에 더 큰 것을 반영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깊은 갈망, 해결되지 않은 고통 또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에 빠진 부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점은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성장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 인물들을 붙잡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을 이해할 때까지 그들은 계속해서 부활할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의 마음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특정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이유를 탐구했으므로 더 깊이 가자. 당신이 그들을 보는 방식이 실제로 자신의 무언가를 투영한다면 어떨까요?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압도적인 매력이나 불가사의 한명수를 느낀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받침대에 배치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처럼 결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실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은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을 자극한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로 당신은 누군가를 이상화하고 받침대에 배치했을 것입니다. 또는 아마도 당신은 명백한 이유 없이 당신을 자극한 사람을 만났을 것입니다. 칼종은 이러한 강렬한 반응이 종종 상대방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영화 화면과 같은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되는 자신의 정신에 숨겨진 측면을 반영합니다. 이것은 심리적 투영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특성, 감정 또는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하는 무의식적 행동. 은근 인간의 정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의식적인 자아, 우리의 일부는 우리가 억압, 거부 또는 통합에 실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강하게 차지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인정하지 않은 무언가를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숨겨진 욕망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보는 것을 거부하는 본질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구현하는 사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면 그 특성을 자신에게 개발하고 싶어 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당신이 누군가를 비이성적으로 싫어한다고 느끼면 그들이 당신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당신의 일부를 반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특정 측면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우리에 대한 힘이 많을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투사할수록 더 많이 투영합니다. 정이 부르는 것처럼 그림자는 숨겨져 있고 종종 우리의 성격이 어두우면 즉 사회나 양육이 우리에게 억압하도록 가르쳐준 감정, 욕망 및 충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완전히 자각하다고 믿는 것을 좋아하지만 사실 우리가 누구인지의 대부분은 표면 아래에서 작동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신에 깊이 공명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들은 우리의 그림자의 일부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특정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통합해야 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음은 임의의 사람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고정시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아니든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에 있는 실제 이유는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자신의 측면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영은 개인에게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는 방식은 우리 자신의 내부 충돌의 렌즈를 통해 필터링됩니다. 우리가 깊은 좌우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판단한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가치로 어려움을 겪으면 다른 사람들이 우수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현재의 관계에 투사하여 그것을 깨닫지 않고 오래된 패턴을 재현할 수 있습니다. 투영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주어진 우리 자신의 부분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집착하거나 존경하거나 분개하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의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열쇠는 답을 찾기 위해 바깥쪽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안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예측이 깊은 감정적 유대와 관련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애착이 심리적일 뿐만 아니라 정서적일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크를 너무 깊게 남겨두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가능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한 후에도 우리가 움직였다. 그들의 존재는 미완성 문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 놓아주려고 할 때에도 감정적인 유대가 깨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칼종은 정서적 연결이 단순한 심리적 경험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무의식에 내재되어 우리의 생각, 행동, 심지어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정서적 유대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계속합니다. 마치 우리의 정신의 일부가 여전히 상대방과 얽히고 오래된 기억을 재생하거나 폐쇄를 찾거나 미완성된 것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신경과학은 이 아이디어를 뒷받침합니다. 우리가 깊은 정서적 애착을 형성할 때 우리의 뇌는 그 사람을 안전, 사랑 또는 고통의 느낌과 관련시키는 신경 경로를 만듭니다. 이러한 신경회로는 관계가 끝나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친숙한 향기, 노래 또는 한 번의 기억에 의해 촉발될 때 조명을 유지하고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이것이 특정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머무르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두뇌는 신체적으로 우리의 감정적 풍경에 연결했습니다. 유대가 강렬할수록 이러한 신경 연결이 강해져서 그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끄기가 어렵습니다. 가슴 아픈, 후회 또는 미완성 사업으로 인해 정서적 경험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의식이 무의식적으로 루프가 될 수 있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향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과거를 계속 다시 방문하고 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대답, 이해, 결코 주어지지 않은 폐쇄 감각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서적 유대는 단지 신경학적이 아닙니다.
그들은 처리된 감정이 사는 의식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한 감정에 직면하기를 거부할 때 그들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신적 잔유물이 되어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더 이상 당신의 인생에 있지 않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는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까지 당신의 일부는 여전히 그들과 감정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중근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미완성 심리적 계약처럼 행동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인정하고 처리할 때까지 그들은 우리의 관심을 계속 요구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사람이 대표한 것, 우리 자신의 잃어버린 버전, 성취되지 않은 꿈, 결코 실현되지 않은 희망으로 인해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첨부 파일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이 우리 자신의 정신 내에서 상징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유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는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종종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것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이 아직 처리되지 않습니까? 어떤 교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어떤 부분이 여전히 그 연결에 묶여 있습니까? 놓아주는 것은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통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그림자에서 우리를 통제하지 않도록 완전히 느끼고 처리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히 일을 할 때 교훈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주는 우리에게 표지판을 보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들이 사고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더 많은 것이 있다면 마치 우주 자체가 특정 사람이나 상황을 향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점멸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연히 느껴질 수 있지만 깊은 것은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가로 중 은희 현상 동기성을 불렀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의 흐름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우연의 경험, 우리 삶의 실이 어떻게든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느끼는 힘에 의해 어떻게든 짜여진다는 느낌입니다. 동기성은 무작위 이벤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눈 바로 앞에 깊이 중요한 것이 펼쳐지고 있다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사람을 상기시키거나 우연의 일치가 너무 완벽해 보이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할 때 당신의 무의식은 더 깊은 연결이 존재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는 종종 당신의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감정, 무언의 욕구 또는 미완성 사업으로 인해 정서적 강도 의식에 발생합니다. 우주는 반응하고 단서를 제공하고 그 사람을 향해 당신을 돌려주거나 당신에게 여전히 당신의 정신에 남아있는 감정적인 연결의 새로운 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중근 이러한 경험이 단순히 무작위가 아니라 삶의 혼란 내에서 근본적인 질서를 드러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우연히 거기에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개인적인 여정에서 심오한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동기성은 일련의 우연의 일치 이상입니다. 더 깊은 무의식적 연결을 반영하는 사건의 전개입니다. 아마도 우주는 이러한 관계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성장에 의미 있는 부분임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느낌은 당신에게 즉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의미가 있습니다. 동기가 발생하면 종종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인생의 더 깊은 패턴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징후가 항상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내면과 당신이 겪고 있는 외부 현실 사이의 연결을 반영합니다. 아마도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사람은 과거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으로 인식되거나 치유될 준비가 된 무언가를 상징할 수 있습니다. 당신과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실은 의미로 짜여져 있으며 동기성 은주의를 기울이고 더 깊이 보이며 이러한 신비한 연결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부드러운 알림 역할을 합니다. 때때로 이 의미 있는 사건은 우리에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우연의 일치입니까? 아니면 표면 너머의 연결이 있습니까? 이 징후는 항상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때때로 당신의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무의식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취하면서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진화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정신과 삶의 경험에 더 깊은 부분을 나타내는 우주 인물인 원형이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일 뿐만 아니라 자질, 욕망 또는 해결되지 않은 측면의 표현입니다. 카르 중에 따르면 아키타입은 우리의 인식과 행동을 형성하는 우리의 공유 인간 경험에서 참속된 원시 이미지입니다. 그들은 자아의 다른 차원을 이해하기 위한 첨사진 역할을 하며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차지할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속의 원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멘토의 인물, 당신이 도전을 탐색하고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현명한 가이드를 사용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의 삶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맡았으며 당신의 생각에 그들의 존재는 그들의 개인적 특성보다는 그들이 부여한 지혜에 관한 것입니다. 또는 낭만적인 애착뿐만 아니라 깊은 연결, 취약성 및 자기 표현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는 연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로는 있지만 완전히 탐구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 수용 또는 친밀감을 추구하는 정신의 일부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무의식에서 원형으로 변하면 그들은 단지 사람들이 되는 것을 멈춥니다. 그들은 개인적인 변화의 그릇이 됩니다. 중근 아키타입이 우리의 내면과 외부 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다른 전형적인 인물을 만나고 각각은 개인 개발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차지하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연주하려는 역할을 반영하여 거울로 행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신의 성장의 측면이나 당신이 당신의 삶에 통합하는 법을 배우는 품질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전사로 보이는지 여부, 당신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피해자, 무력감을 유발합니다. 또는 어두운 자아와 대면하는 그림자. 그들은 모두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람이 원형의 역할에서 얼어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을 느끼지 않고 상징적인 느낌을 주는 시점까지 누군가를 이상화할 때 이 경우 우리는 그들의 개성을 보지 못하고 대신 일련의 기대와 욕구를 투영합니다. 이것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완전하고 복잡한 인간이 될 수 없지만 정신의 원형이 될 때 당신은 그들의 결함, 불완전성 또는 피할 수 없는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션은 종종 당신이 만든 이상적인 버전에 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훈은 이 패턴을 인식하고 단순한 1차원 이미지에 의존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의 복잡성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우리의 과거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종종 우리의 내면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정신에서 원형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바꾸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을 성장시키라고 부르는 사람은 무엇이며 이 통찰력을 어떻게 사용하여 진정한 자아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끊임없이 당신의 생각을 차지할 때 당신의 마음이 끝없는 묵상의 고리에 갇히는 것처럼 압도적인 느낌이 쉽습니다. 이 정신 감옥에서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이러한 지속적인 생각이 반드시 약점이나 집착의 징후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의 더 깊은 층을 탐험하고 왜 이 사람이 계속 머무르는지 이해하고 해결되지 않은 감정과 애착을 발견하기 위한 초대입니다. 카르 중기의 개별 개념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강력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개별화는 밝고 어둡고 의식적이며 무의식적인 자아의 모든 부분을 통합하기 위한 여정입니다. 그것은 소홀히 하거나 억압된 자신의 측면에 직면하여 그들이 빛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에 남아있을 때 그것은 종종
완전히 인정받거나 이해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열쇠는 자기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왜 이 사람이 당신의 마음속에 그런 두드러진 곳을 차지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그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발생합니까? 해결되지 않은 감정, 충족되지 않은 요구 또는 무의식적인 투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아직 완전히 처리하지 않은 것을 나타냅니다. 고통, 갈망, 후회 또는 감탄이나 성취되지 않은 잠재력과 같은 긍정적인 것.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들이 당신을 통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보루를 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저널링, 명상 또는 심지어 깊은 자기 불쾌감은 강박관념의 근본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 생각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감정적 책임을 의식적으로 풀어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단계는 감정적으로 분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에서 사람을 지우거나 그들이 중요하지 않은 척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강박관념에서 정서적 중립으로 초점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리를 통해 그 사람과 관련된 해결되지 않은 감정에 의해 통제되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강력한 분리 방법 중 하나는 마음 챙김의 실천을 통한 것입니다. 심판 없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당신의 생각이 일어날 때 당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하늘에서 구름처럼 지나가게 하십시오. 실제로 당신은 자신과 한때 모든 소비를 느꼈던 감정 사이에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또한 치유와 성장의 과정을 수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누군가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는 모든 경험조차도 개인적인 변화의 기회입니다. 개별화의 일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림자에 직면하여 우리의 전체 존재에 통합하도록 요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생각을 계속 괴롭히는 경우 그것은 당신의 내부 퍼즐의 미해결 조각을 나타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품질, 당신이 치유하지 않은 상처 또는 당신이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싸우는 대신 더 깊은 자기 인식과 정서적 명확성을 향해 안내해 주십시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한때 고통이나 집착의 원천을 개인적 성장과 정서적 균형을 향한 길로 변형시킵니다. 마음의 더 깊은 층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정적 한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더 이상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서 당신은 감정적 한때 당신의 생각을 지배한 사람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의 자리를 잡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힘이 없습니다. 자기인식, 분리 및 치유를 통해 강박적인 생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아가 번성할 수 있는 정서적 표명 장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우리의 생각에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를 요구하는 메시지, 수업 및 우리 자신의 더 깊은 부분의 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연결, 예측, 정서적 유대 및 원형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우리를 반의하고 감정적 균형을 되찾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성장은 여전이며 모든 경험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 더 어려워지면 자신의 보다 완전한 버전이 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마음의 탐구에서 가치를 찾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이 변형적인 내용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이 비디오를 엄지손가락으로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매일 심리학, 철학 및 개인적 성장의 매혹적인 영역에 깊이 빠져들기 때문에 존재의 거울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알림을 켜서 진정한 자아를 더 많이 깨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음 시간까지 계속 반영하고 계속 성장하고 여행을 계속 받아들이십시오.